지역과 국가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4차 경제 위기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는 고정 비용을 절감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온 대구,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지진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양대 마우리치오 리오또 교수가 5년에 걸쳐 삼국유사 번역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탈리아어로 출판했습니다. 가장 완전한 중종인 신본을 저본으로 한국문화번역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삼척 흥전리 사지에서 발굴된 14점의 비석 조각이 서로 다른 세종의 비편들로 구성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석의 주인공은 김시성을 가진 귀족 출신 스님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2월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역과 국가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4차 경제 위기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의 실정을 이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조계사.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여 앞두고 조계사 대웅전 하늘이 여느 해와 다름없이 봉축 연등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봉축등 아래 대웅전 앞마당으로 내려가자 지난해와 다른 올해 현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람들로 북적이기 바쁠 마당에는 스님과 외국인을 포함해 몇몇의 참배객이 전부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4월 봉축등을 만들기 위해 대웅전 앞마당을 가득 채운 불자들의 활기차고 저마다의 발언을 담은 등표가 팔랑거리는 지난해 모습과는 확실히 대조적입니다. 연등 접수대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지난해와 같다면 길게 줄이 이어져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법회가 전면 취소되면서 그나마 온라인으로 접수된 등은 종무원들이 직접 달고 있습니다. 저희 오신 날 맞이해서 등 모연이 한창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량의 신도님들도 없고 그동안 이러한 등 다는 업무 자체를 저희가 이제 아르바이트 인력을 충원해서 등을 달았었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등 달기 업무를 저희 재가정무원 부부들이 직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계사는 코로나19 상황이 2달째에 접어들며 사찰 운영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절반으로 줄어 100여 명에 가까운 종무원의 임금을 포함해 전기세와 난방비, 상하수도 요금 등 고정비용 지출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내일이 이제 불안할 정도로 그게 뭐냐면 저희 법우들이 나와서 등다는 문제 이런 답답한 부분이 아니라 실제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월 이렇게 지출해야 될 비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러한 그 강도 높은 절감, 그러니까 고정 비용 지출되는 비용들을 최대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조계사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함께 법회 전면 취소라는 종단 지침이 내려진 지 한 달째에 접어들며 3월부터 소모품 절약을 시작으로 종무원의 업무 추진비를 전면 삭감하고 아르바이트 등 외부 인력 활용을 중단하는 등 고정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현재 1단계 대응에서 종무원의 복리 후생비를 일부 또는 전면 삭감하는 등 2, 3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를 이끌고 있는 주지 지연 스님은 사찰 운영에 큰 부담과 어려움을 맞고 있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이해, 양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불자들의 자비 실천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서로가 불신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들로 만연되어 있는 현 사회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이 어려움도 아마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서로 도와주고 알아주고 다독거리고 하는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사상이 가장 이 시기에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과 자비로 함께하는
그런 불자들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회뿐 아니라 동자승 단기 출가 등 조계사 대표 봉축 행사를 잇따라 중단하는 등 종단 지침을 최일선에서 실천하고 있는 조계사는 상황에 따라 대책을 조절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2달을 맞으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온 대구,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지진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15일 선포했습니다. 산불이나 지진,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의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되면서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277만 지역 주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이 멈춰섰다며 피해가 지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해왔던 지역구 정치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환영했습니다. 국가 위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해서 재난지역을 선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에 소상공인, 그다음 식당, 중소기업들 너무 많은 곳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이걸 재난지역 선포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수습할 길조차 앞이 안 보입니다.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늦었지만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주민 생계와 주거 안정 비용, 사망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통신비와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무너진 지역 경제의 복원을 위해 유례없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다행스럽기는 하지만은 충분하지 못하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을 짬에 있어서도 이쪽에 일자리 창출하는 예산이라든지 하여튼 무너진 경제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8차례 있었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07년 유조선 유류 유출과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지난해 강원 동해안 산불 등에 선포됐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으론 첫 사례입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천태종 사회과장 문법스님 등은 어제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손세정제와 물티슈, 비타 음료와 기능성 장갑 등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대구시청 유마을 장미영 팀장은 부처님의 자비를 이 세상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돼 대구 시민들이 큰 힘을 얻고 사태가 빨리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법 스님은 천태종의 3대 지표인 애국, 생활, 대중불교를 실천하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뻗어야 할 때라며 대중들과 함께 동체대비심으로 고통을 함께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가 어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힘쓰고 있는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을 찾아 생수와 라면, 떡 등 생필품을 후원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때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병상 확보와 방문객 출입 통제 등으로 확산 차단에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상주 공주의료원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마곡사의 후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전달식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기획국장 법두 스님을 비롯해 신홍섭 신도회장과 신도들이 함께했습니다. 불교신문사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염원하며 피해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불교신문사 김태하 업무국장과 나채영 관리부장은 어제 아름다운 동행의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기금 32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코로나19로 전국의 사찰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종단의 모든 사찰과 불자들이 마음을 모으면 사태가 조속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하 국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교와 종단이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인 마우리찌오 리오또 교수인데요.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국전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하고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해 논문을 쓴 데 이어서 이번에는 5년에 걸쳐 삼국유사 번역 작업을 마무리한 뒤 이탈리아어로 출판했습니다. 정준우 기자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리오또 교수. 리오또 교수는 29년간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 동양학 연구소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며 유럽 내 1세대 한국학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리오또 교수는 지난해 안양대학교 HK+ 사업단이 연구하고 있는 동서교류문헌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리오또 교수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한 삼국유사 번역본을 이탈리아어로 출간했습니다. 삼국유사 판본 중 가장 완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1512년 중종 임신본을 저본으로 삼아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조례가 삼국유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이미 2010년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국전 그렇게 번역한 다음에 이번에는 더 큰 작업 삼국유사 번역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2014년 시작해가지고 5년 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번역하고. 리오또 교수는 5년의 시간이 걸린 데 대해 저자 이련 스님이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옮길 때 생겼던 오류도 바로잡아가며 작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마 국립대에서 한국 고대사로 박사학위를 딴 리오또 교수는 이탈리아어뿐 아니라 한글과 한문, 고대 그리스어, 산스크리트어까지 능통합니다. 산스크리트도 그렇고 고대 그리스어도 그렇고 알아야만 나중에 정말 국제적인 연구할 수가 있고 국제적인 연구하면은 국제적인 나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제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제자까지 만들 희망이 있습니다. 제자가 한국 제자가 제자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한테 가르치고 비교 문화를 세계 문화를 또 충분히 가르쳐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오또 교수는 이미 이탈리아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폴리 대학에서 석사 논문 쓰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이거 종교문학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정치문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한용운 스님은 어차피 나라를 위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던 분이니까. 그리고 배우면서 불교에 대해서도 또 배우고 문학에 대해서 한국 문학에 대해서도 보고 한국 역사 무엇보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리오또 교수는 고려 후기 영통사 주지 각훈 스님이 쓴 불교 관련 인물 역사서 해동 고승전 역시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 말 완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삼척 흥전리 사지는 청동정병과 금동번 등 각종 보물급 유물이 출토되며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가람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흥전리 사지에서 발굴된 14점의 비석 조각이 서로 다른 세 종의 비편들로 구성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석의 주인공은 김시성을 지닌 귀족 출신 스님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대형 산지가람으로
부처님을 모신 예불 공간과 생활 공간의 역사가 숨쉬는 삼척 흥전리 사지. 사찰명에 대한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온전한 형태의 청동정병 2점을 비롯해 화려한 장식의 금동번과 국통이 새겨진 비편, 청동인장 등 당대 유물들이 출토되며 통일신라의 높은 사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최근 흥전리 사지의 탑배 기록과 조각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발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이 14점의 비석을 모아 조사하던 중 7점과 2점이 서로 접합됨을 확인했고 자간과 서체 등 서로 다른 3종의 비석 조각들로 혼재돼 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9점의 조각이 접합된 고승탑비는 양 측면이 원주 법천사지 지강국사 탑비에서 볼 수 있는 고부조의 조각 장식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막연하게 추측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비석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첫 번째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모두가 다 하나의 비석으로 탑비로 판단을 했던 것들이 사실상은 아닐 수 있다. 어쩌면 3가지, 아마도 더 많은 비석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새로운 추측을 하게 해줬다는 점에서도 어떤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점이 붙여진 비석 조각 탑본을 통해 탑비의 주인공도 확인됐습니다. 화상 김성 계림지라 새겨진 글자가 선명해 비문에 등장하는 김씨성의 인물이 고승을 뜻하는 화상이자 계림 출신임을 단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비석 주인공이 당나라 유학으로 대장경을 접한 귀족 출신의 선종 스님이자 국통 직제까지 오른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비석이 이제 좀 접합이 되면서 화상이라는 글자가 이제 새겨져 있던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씨성을 가진 진골 귀족이 아마 출가를 해서 이 승려가 됐고 그분에 대한 탑비가 아니겠는가라는 내용을 좀 더 국립춘천박물관은 오는 24일 개최될 새로 발굴된 강원의 보물 특별전에서 해당 비석 조각과 최근 성과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새롭게 접합된 비석 조각에 대해서는 보다 진전된 연구를 진행하고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별도 보관 중인 비편 2점 역시 상호 간의 논의를 거쳐 종합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흥전리 절터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굴 성과도 굉장히 좋았고 당대에 좀 위상이 높았던 절터라고 추정을 하고는 있었는데 굉장히 높은 승려가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출토 유물을 통해 통일신라의 격조 높은 사찰터임을 증명하고 있는 삼척 흥전리 사지. 강원 지역의 선명한 불교 역사와 함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향한 사적 지정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강태선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이 국내 최대 청소년 운동단체인 한국스카우트연맹 제16대 총재에 선출됐습니다. 강태선 부회장은 지난 14일 전국에서 106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전자투표로 실시된 선거에서 월등한 득표율로 총재에 당선됐습니다. 강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조직 확장을 통한 한국 스카우트 운동 극대화, 지방과 특수연맹의 안정적인 재정 자립 기반 조성, 창립 100주년 사업,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 개최 등 3대 핵심 공약과 12대 발전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주식회사 블랙야크 회장인 강 당선자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유치준비위원장, 한국스카우트연맹 부총재 등을 역임했고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 고문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BTN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총지종에서 3천만 원을, 백대원신 불자님께서 100만 원을, 서경자, 주청우나, 최선희 불자님께서 각각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권진선, 김길숙, 김성숙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강명년, 구자은, 권정자, 김경순, 김영녀 불자님께서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